안녕하세요,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환경도 생각하고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혜택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잠시 후 무엇이든 Q&A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주부들을 위한 알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산림구단 엄지척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마트 가서 보니까 시금치, 배추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시금치는 98%, 무려 98%, 네. 고냉지 배추는 80%씩이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휘발유 가격, 전기세, 수도세 안 오른 게 없다고 하는군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부들이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현주 산림 전문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은정 과학교육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성비 높은 살림법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비용은 최소한으로 또 효과는 뛰어난 가성비 살림법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정보겠죠. 오늘은 제가 집에 다 있는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묵은 기름때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가 들까요? 0원이죠. 돈이 안 든다고요? 네,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천연 주방 세제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뭘 사더라도 우리가 뭐 싸다 해도 1,000원, 2,000원 이 정도는 얘기했지만 아예 안 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집에 다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집에 있는 걸 활용하니까 어찌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자, 대체 재료가 뭐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을까요? 네, 바로 정답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집에 없는 집은 없죠. 자, 이 밀가루로 주방 세제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네. 그래서 먼저 준비하실 거는 밀가루하고요. 물을 준비하시는데 그냥 밀가루하고 소금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비율로 섞어주시는데요. 물과 밀가루를 1대1로. 섞다가 그냥 내키면은 조리하면은 음식이고. 반죽하면 됩니다. 조금 더 넣어서요. 아니면은 이제 세제로도 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제 되다 싶으시면 물을 더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걸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이게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시는 건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관하실 거면은 냉장고에다가 5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많은 손이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할 때마다 만들어 쓰는 게 낫지. 뭐 잔뜩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밀가루에다가 물 섞는 건데. 자,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걸쭉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요? 야, 이게 바로 밀가루 주방 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로 기름때를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확실하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밀가루 세제를 쓰고 있는데요. 밀가루가 이제 주요 성분이 녹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녹말이 천연 고분자 화합물로 아주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름 입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염물도 잘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뽀드득 아주 이제 설거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과 습기를 흡착하는데 탁월하다. 네, 탁월합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밀가루는 진짜 뭐 집에서 아이들 장난치거나 음식 만들어 먹는 재료로만 생각했지 이걸 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눈으로 봐야지 우리는 또 믿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지금 여기에 프라이팬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보여드려야죠, 정확하게. 이 지금 기름으로 뭔가를 튀긴 이 기름 보이시죠? 예.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막 찌꺼기 이런 게 막 다다다 붙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저 설거지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결혼 이후에. 그래요? 어떻게 설거지해야 되냐면 물 여기다 부어놓고 불려야 됩니다. 딴 거 설거지할 동안 좀 불렸다가 이거 따로 씻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그 그릇이나 이렇게 함께 씻으면 설거지하면 안 됩니다. 기름기가 옮겨가요. 네. 굉장히 불편한 도구가 프라이팬이에요. 설거지할 때. 근데 이거를 밀가루로 간단하게. 이 프라이팬 기름때는요 잘 없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잘 닦지 않으면 끈적끈적함이 남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쁘죠. 다음에 먹을 때. 과연 될까 지금 의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지금 이제 기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괜찮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종이 타월로 먼저 살짝 기름기는 그렇죠. 닦아주시고요. 자, 기름이 일단 있는 거는 한번 닦아주는 게. 그래도 지금 기름기가 좀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제가 밀가루 세제를 묻혀가지고 수세미에다가. 수세미에다 묻혀가지고 바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밀가루 주방 세제로 지금 수세미에 묻혀서. 밀가루는 다 집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제가 한번 반만 닦아볼까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자, 그렇게 닦으면 사실 기름때는 물로만 닦으면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끈적끈적함이. 자, 이번엔 이제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한번 헹궈볼게요. 쑥 헹궈서 양쪽을 비교해 보죠, 뭐. 오, 잠깐만. 오, 신기하다. 잠깐만요. 마법인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헹궈서 자 보여드리면, 어머, 이야,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물이 싹 흘러내리는 곳은 없잖아요. 지금 기름기가. 그죠? 여기는 아직도 기름기가 번질번질하죠. 요게 제 얼굴, 요게 추혜정 얼굴. 신기하네요. 기름기가 싹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좋은 게 우리 가족들 건강 생각하면 화학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간 그야말로 천연 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정에 쓰고 있는 주방용 세제가 사실 세제 중에서 가장 안전하긴 하거든요. 주금속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또 형광증백제 같은 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세제이긴 하지만 사실 계면활성제 양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잔여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 소화기 계통에도 역시나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고무장갑 끼고 막 이렇게 설거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세제 때문에 저희가 고무장갑을 끼게 되는데 이런 이제 밀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전혀 고무장갑 끼지 않아도 손을 아주 잘 이제 손 피부를 보호하면서 또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뭐 한쪽만 닦았잖아요. 이게 비교해주기 위해서. 한번 전체 다 닦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죠. 뭐. 자, 이제 이게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셨고,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우유 가지고 닦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유는 안 되죠, 이거? 우유로도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언뜻 보니까 이게 우유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그 우유도 이제 유지방 성분이라든지 유단백질 같은 것들이 또 오염물을 잘 흡착하고 기름때 같은 걸 잘 녹이기 때문에 우유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우유는 먹으려고 해도 없는데 우유 가지고 닦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는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너무 이제 많이 상한 우유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세균을 발라주는 셈이 되고요. 근데 유통기한이 살짝 지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먹기는 찝찝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유는 그냥 까먹고 잊어버리고 밀가루 생각합시다, 밀가루. 자, 이렇게. 정말 뽀득뽀득해졌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보기만 해도 그냥 뽀득뽀득하죠? 그러니까. 만져도 뽀득뽀득합니다. 기름때가 전혀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해먹느라고 프라이팬이 지금 기름이 묻어있는 채로 나왔거든요. 가자마자 활용해봐야겠네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또 이게 거품이 안 나잖아요. 저희 남편한테 진짜 제가 거의 이제 부탁을 안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한번 설거지를 부탁을 했더니 이제 이 밀가루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거품이 안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은 양으로도 아주 효율적이니까 아주 살짝만
지금 우리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 살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항상 그 거품이 팍 나야지 깨끗해진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품이 안 나더라도 충분히 세척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 밀가루 세제를 만들었잖아요. 네. 프라이팬만 닦기엔 좀 아까워요. 그렇죠. 예. 네, 이 밀가루 세제는요, 이 프라이팬 말고도 우리 이제 반찬통 냄새가 한번 배이면 잘 없어지지 않는데요. 네. 반찬통에다 이 밀가루 세제를 담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 섞어서 이거를 뚜껑 닫아서 흔들어 주세요. 흔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집어 주시면 한 3시간 정도만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이게 이제 점점 그 뚜껑에 있는 뚜껑에 이물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물질도 제거가 되고 또 냄새도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고무 패킹 그 냄새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틈에서 유독 냄새가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세제 말고도요. 밀가루만으로도 우리가 활용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밀가루는 저는 이제 생선 요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생선 요리 한번 하면은 기름이 펴가지고 주방이 사방팔방 다 튀죠. 그렇죠. 주방이 막 엉망이 되는데요. 특히 가스레인지는 한번 닦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틈새 이런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름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 기름에 생선을 넣기 전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밀가루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기름 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튀김이 더 바삭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자, 두 번째 가성비 살림법, 이건 뭐죠? 네,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한 가성비 살림법입니다. 네, 우리가 버리자니 조금 아깝고요. 또 가지고 있자니 집안이 막 지저분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요. 애매하죠. 그런 물건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살림에 유용한 그런 살림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맞아요. 버려지는 물건을 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네, 뭐죠? 바로 이 휴지심입니다. 휴지심은 정말 이거는 처리하기도 귀찮아요. 그렇죠. 애매해요, 사실. 네. 근데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 보통은 이제 빨래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이 되다 보니까 빨래도 눅눅해지고 아니면 이제 잘못 말려가지고 냄새가 쾌쾌하게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게 너무 습도가 높으니까 안 그래도 아내가 하고 나서 건조대를 돌려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셔츠에서 걸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진짜. 네네. 왜 이런 냄새가 나지? 날씨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꿉꿉하니까. 그런데 이제 휴지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건조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뜻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휴지심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이게. 그걸 어떻게 빨래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질도 종이 재질 같아 보여서 빨래를 널면 다 젖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건조대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건 궁금한데. 이제 휴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휴지심이 나왔는데요. 나왔죠. 지금 이제 그냥 빨래를 말리면은 이게 또 축축하게 젖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세로로 한번 잘라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옷걸이가 있는데요. 옷걸이에다가 이제 여기다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롤 말듯이? 네. 그러니까 양쪽에 해야 되니까 똑같이 잘라주시고요. 자, 가위로 잘라서 마찬가지로. 네.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 이렇게 껴주게 되면, 죄송해요. 이렇게 껴주게 되면은 이게 빨래를 넣으면 젖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시트지를 씌워왔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자, 요거는 시트지 씌운 옷걸이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시트지를 씌워서. 그렇죠. 거기를 잘라서. 썰어서. 얘는 벌어져 있어서요. 시트지를 붙여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요. 빨래를 건조를 할 때 여기 이제 거기다가. 네, 여기에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빨래를 건조하게 되면은 여기 사이가 생겨서 공간이 생기죠.
아, 바로 그러니까 옷걸이에 닿지 않고. 예, 옷을 그냥 이 옷걸이에다 걸게 되면은 이게 얇으니까 옷이 겹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쪽 겹친 부분이 잘 안 마르게 되는데 요렇게 휴지심을 활용하게 되면은 옷과 옷 사이가 뜨니까 통풍이 원활하게 돼서 그러니까요. 잘 마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휴지심이 건조에 실제로도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빨래에서 막 이제 다 세탁했는데도 걸레 냄새가 나는 경우 그게 이제 모두 다 그러니까 이제 빨래가 마르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다 보면은 수분이 남아 있으면서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 그런 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휴지심으로 이제 이 생긴 공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증발 속도를 훨씬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래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셔츠잖아요. 네. 근데 양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양말. 그렇죠. 여름에 또 양말을 매일 갈아 신잖아요. 그렇죠. 현욱 씨가 또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양말 건조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양말 지금 여기 시트지 씌운 그런 휴지심을 준비해 주시고요. 똑같이 시트지를 씌우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구멍을 뚫어 주셔야 돼요. 일정하고. 네. 일단 똑같이 이렇게 구멍을 씌워주시고요. 한 개만 해볼게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옷걸이에 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 사이를 이렇게 가위로 한번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 송곳으로 뚫은 구멍을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구멍까지 이렇게 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옷걸이에다가 이 휴지심을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구멍에 딱 맞게. 이렇게. 놀이기구도 되네요. 아이들이 놀다가 이렇게 돌려. 여기에다가 이제 양말 젖었다 그러면은 그렇죠.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티셔츠 지금 공간 생긴 것처럼 이런 경우 목이 늘어나는 경우 빠지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또 그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막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자꾸 빠지니까요. 우리 이제 고무줄 집에 또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위에만. 됩니다. 그러네. 이게 마찬가지로 최 박사님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공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통풍이 빨리 잘 마르죠.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마치 그 생선을 고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연상이 되네요. 귀엽네요. 반건조 생선, 코다리를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하면은 진짜 그 양말에서 냄새 안 나고 뽀송뽀송하게 양말을 매일 갈아 신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옷은 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옷 정리하기 좋은 팁도 하나 알려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건조를 했어요. 그럼 이 옷이 옷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옷장을 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쉽지 않아요, 사실. 더 이상 들어갈 데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넣어야 된다. 자, 그럴 때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해요. 특히 저는 지금 옷방에 가잖아요. 제일 앞쪽에 있는 게 겨울에 입는 돗바입니다. 돗바. 흔히 얘기하는 돗바. 롱패딩이죠. 롱패딩이 딱 있더라고요. 그거 해치고 여름 옷을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치워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사실은 수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재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리는 그런 재료인데요. 바로 이제 음료수 캔 고리입니다. 캔 고리요? 요거 저 음료 딱 따면은 딱 떨어지는 그 부분? 이거 보통 그냥 버리시잖아요. 이건 진짜 어떻게 쓰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옷을 걸 때 보통 한 번씩 이렇게 걸게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옷을 걸고 그다음에 이 고리 여기에 살짝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여기 공간이 또 고리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다른 옷걸이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걸어주세요. 고리가 두 개니까? 그럼 지금 두 개죠.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벌 더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똑같이
캔 고리를 또 걸어, 그 밑에다가. 또 걸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뭐 천장만 높으면은 여러 개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줄줄줄 이렇게 한 벌 걸 수 있는 공간에 3벌의 옷을 쭉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연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언뜻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캔 그 딱에 끝부분이 고리가 2개가 있으니까 마침 이걸 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약간 무식하게 그냥 바로 옷걸이에다가 이렇게 걸어버리니까 기울어지고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행거에 걸려있는 거 보시면 굉장히 공간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고 또 옷이 기울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옷걸이 약간 두꺼운 거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잖아요. 옷 모양을 잡느라고 그럴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간을 절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제가 아니, 저런 셔츠를 거기다가 쫙 붙여서 놓잖아요.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저렇게 색색별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저걸 다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옷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요즘에는 8899 사이즈인데 한때는 5566, 77까지 이제 사이즈가 더 작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옷장에 55에서 8899까지 지금 옷이 꽉 차 있는데요. 그런데 요거 정말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다시 돌아갈 걸 예상하고 그래서 그 남편을 계속 버리지 하는데 제 희망을 절대 버리지 못하. 언젠간 입을 거야. 그래서 꽉꽉 차는 거거든요. 두 분이서 이거 끝나고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최 박사님 좀 가져가시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휴지심도 활용해봤고 캔 뚜껑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성비가 영원 정리법을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캔 뚜껑이라고 하니까 캔 뚜껑이 뭐지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캔 뚜껑 딱이에요. 그렇죠. 딱에. 우리가 손자락을 거는 부분. 그 부분을 활용했다는 거. 자, 돈도 들이지 않고 옷장 정리까지 가성비 살림법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가성비 살림법 준비가 돼 있죠? 갑자기 리모컨의 건전지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요즘같이 더운데 갑자기 에어컨 리모컨 그 건전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죠? 이거 살아가기도 싫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두 MC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카페로 가야죠. 저는 그 키즈 카페로 애들 데리고. 피난을 가는 거네. 2시간 정도 갈 수 있거든요. 보통 그 에어컨 리모컨 건전지는요 AA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는 집에서 AA 사이즈의 건전지를 찾아서 바로 끼워줍니다. 잠깐만요. AA 사이즈는 좀 두껍고 트리플 A 사이즈는 엄청 작거든요. 가늘고. 그 사이즈가 안 맞아요. 구멍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죠. 안 되죠.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죠? 준비하실 게 바로 이제 AA 건전지하고 그다음 AA 건전지하고요. 그다음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가 보니까 AA 사이즈가 요거. 원래 딱 들어가는데 이제 요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사이즈. 요게 이제 AA예요. 요게 여기 넣어야 되는 것도 원래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죠? 보통 사이즈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저는 AA 사이즈를 여기다가 이건 넣으면 혼란하거든요. 보세요. 한번 넣어주세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접촉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그럴 때 준비해야 될 게 제가 아까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손톱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작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건전지를 한번 껴주세요. 이게 모자라는 부분을 그걸 끼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살짝 연결이 될까? 이렇게 지금 끼워주시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지금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인가요? 자, 시계 갑니다. 지금 트리플 A 건전지를 알루미늄 호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끼웠거든요. 이렇게. 요 모자란 부분, 요 부분을 끼웠어요. 그래서 싹 돌리니까 시계가 갑니다. 시간은 저희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유용한 팁이 임시방편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성이 있고 전기가 통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이 워낙에 이 열도 잘 전도하고 전기도 잘 전도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알루미늄이 보기에 이게 쉽게 산화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워낙에 반응을 잘해서 밖에 바로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아주 쉽게 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식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또 리모컨 같은 경우에 2개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급해갖고 꼭 이제 하나만 또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2개 중에 하나가 수명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억지로 일을 하다 보면 건전지 속에 액이 누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도 산화가 되고 막 전체가 다 들러붙으면서 네. 아예 리모컨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네. 이거 임시방편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거를 뭐 계속 끼고 사용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순간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네, 네. 안 되니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네. 나중에 또 AA를 사와야죠. 네, 맞습니다. 아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임시방편이다라는 말씀. 네, 네. 신기하다라는 네. 거 다음 전해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주실 가성비 살림법. 벌써 뭐가 마지막이에요? 네. 아쉽네요. 요즘에 폭염이다 보니까요. 네. 집에서 선풍기를 이제 끌어안고 계속 틀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장시간 이렇게 틀다 보면은 선풍기가 점점 뜨거운 바람 나온다고 생각되시죠? 마치 그런 것 아니 얘도 열받아요. 네, 맞습니다. 뜨거워져요, 여기 못 끄는 네. 쪽이. 예. 이게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요. 모터가 이제 계속 가열이 돼서 막 더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네. 느끼시는 겁니다. 네. 지도 열받는 거죠. 하루 종일 일 시키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쉬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 나옵니다. 네. 예. 온풍이 나와요. 예.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모터에 과열된 열을 식혀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저희가 어저께 말이죠. 예. 에어컨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이라고 해서 박수유 기자가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맞아요. 실외기를 잘 관리를 해라. 관리를 예, 해서. 거기에 뭔가를 덮어가지고 덮개를 이용해서 뜨겁지 않게 해주고 네. 물도 좀 뿌리고 뭐 이런 방법을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네, 청소도 좀 하고. 네, 네. 이것도 여기다 뭐 물을 뿌리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나나요? 네, 물은 절대 네. 뿌리면 안 네. 되고요. 네. 이건 이제 붙어 있으니까. 네. 팬이랑. 그래서 뭔가를 이용했는데 또 버리는 건가? 버리지 마시고요. 네. 이제 준비하실 게 뭐냐면요. 예. 우리 음료수 다 드시고 나면 캔 버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선풍기에다가 양보하시면 됩니다. 팬. 아까 저희가 캔 뚜껑 네. 그 부분도 활용을 했었는데 네. 와, 이게 어떻게 활용될까요? 캔은 진짜? 정말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럼 제가 온도 상상이 빨리 안 보여드릴까요? 되는데. 예, 예, 예. 네. 일단 캔이 있으면 네, 이거 살짝 옮겨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선풍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데 여기 모터 보니까 네. 지금 약간 뜨겁거든요. 네, 좀 틀어놨어요. 네네. 일부러. 예. 네. 약간 뜨끈뜨끈합니다. 네. 지금 캔을 준비하시고요. 네. 캔을 살짝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세요. 네. 이거 재활용하는 방법이죠? 네. 힘없는 여성들도 쉽게 네. 이렇게 알루미늄 캔이니까. 네네. 네. 알루미늄 캔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뜨린 알루미늄 캔을 여기 모터 부분에다가 붙여주시는데요. 네. 어디에다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알루미늄 캔을 그냥 위에 모터 쪽에다 네. 붙여라? 네. 요거 좀 끊어주세요. 네. 네. 신기하네요. 양쪽에다 붙일까요? 네. 그래서 고정이 될 수 있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끝입니다. 와. 이렇게만 하면 끝이라고요? 네네. 너무 이렇게만? 간단하죠? 이렇게만? 네. 이거 아니,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네. 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죠. 계속해서 네. 의구심이 드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캔이 이 모터 온도를 낮춰준다는 말씀. 그런 네. 조치인데 이거 일단은 네. 원리를 좀 설명을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루미늄이 열도 네. 잘 전도하다 보니까 네. 모터가 이제 만약에 과열이 되게 되면 그 네. 열을 잘 방출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예, 예.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뭐 실내 온도를 확 낮추거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네. 에어컨을 다 퇴출을 시킬 텐데 네.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출된 열이 어차피 그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선풍기 괴담이 왜 우리나라에만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밤에 이게 선풍기 내내 밤새도록 틀고 있으면은 위험하다. 뭐 지식사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아니고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밤새도록 틀고 있는데 네. 더구나 또 요즘에 가전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런지 네. 10년이 지나도 고장이 안 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모터 안에 먼지가 또 많이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밤새 틀다 보면 모터의 과열로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데 이런 모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실제로 아까 그 전도율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네. 안에 그 뜨끈뜨끈한 열 자체를 네, 이쪽 밖으로 좀 방출시켜- 분산시킬 수 네, 있는. 네, 오, 네. 그러면 두 개만 붙일 게 아니라 덕지덕지, 네, 그렇게 하셔도 덕지덕지 붙이면 네. 더 빨리 열이 방출될 네, 수도 좀 있겠네요. 그거는 가능하긴 한데 네. 예, 또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많이 붙여놓으면 미간상. 미관상 네. 고기가 2개 붙이나 4개 붙이나 미관상으로 뭐 집에 있는 건데요, 뭐.
뭐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좀 뭐 더 붙이면 더 빠르긴 합니다. 그거 맞죠? 네. 실제로 잠깐만요. 지금 이제 요거 좀 붙여놨는데. 예, 제 느낌이 그런가요? 아까보다 살짝 온도가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제 온도를 재보면은 뭐 보통 한 이제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한 2 내지 3도씨 정도는 온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네.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찬바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터에 이제 열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가 이제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김현주 씨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네. 모터의 열은 내려가지만 바람이 시원하진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의 궁금증은 말이죠. 뭔가요? 바람을 혹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1,000원이 들어요.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씁시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네, 1,000원을 투자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 1,000원 마트에 가시면 철제로 된 이런 바구니 보셨을 거예요. 네, 1,000원에 구입하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이런 S자 고리 이렇게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달았죠? 선풍기 앞에다가 달아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우리 이제 아이스팩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담아 놓으시면 바람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요? 잠시만요. 보통 이런 고리는 우리가 주방에 많이 걸어놓는데 수납할 때 사용하시는데요. 앞면을 제가 볼 수 있게. 네. 그쪽에다가 그 앞에 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걸렸어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아이스팩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이스팩도 이제 집에 뭐 더우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얼음 같은 거 이때가 봉지에 넣어가지고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놓으란 얘기죠. 이렇게 놓고 바람 틀면 해볼까요? 요 아이스팩이 어떻게 증발하면서 이렇게 찬바람이 나오는 건가? 네, 아이스팩이 녹으면서 이제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거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고온에다가 다습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얘가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물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팩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흡수력이 좋은 두꺼운 수건으로 감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쪽이 더 나은 게요. 왜 뒤쪽이 나오냐, 앞쪽이 나오냐 이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아이스팩을 뒤쪽에다가 또 이제 뭐 그 얼린 생수병 같은 거를 양쪽으로 매달아서 이제 모터에다 걸쳐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을 뒤에서 가져와도 되고 앞에 있는 걸 밀어도 되고 앞뒤 어디에다 배치해도 시원한 바람은 똑같다. 그거는 똑같지만 문제는 뒤쪽에다 놓게 되면 뒤쪽에 또 가장 중요한 모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녹으면서 물이 기판에 들어가기 되게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앞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놓는 게 훨씬 안전. 역시 이제 주의사항까지. 산림 전문가이신 김현주 쌤이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그러네요. 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선풍기는 켜고 있는데 더운 바람 나면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료는 나가는데 나는 안 시원하고. 냉동실에 아이스팩 하나 더 올리는 거 정도는 그렇게 전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살림법을 통해서 조금 여름을 시원하게 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살림 전문가께서. 뭐 여름 나는 거 되게 모두도 힘든데요. 우리 집에서 그냥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지혜롭게 여름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성비 값, 물가 타파 살림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문가께서 조심스럽게 1,000원이 듭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만 좀 1,000원이 들지 나머지는 뭐 집에 있는 걸 활용하는 거니까 재활용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살림의 지혜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더운 여름 차게 식힌 막걸리는 정말 여름의 별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막걸리를 살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막걸리 요리에 피부 관리는 물론이고 또 비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막걸리의 무한 변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따뜻한 집안 살림 속 지혜를 더하는 우리의 주부님들. 알면 지혜, 모르면 손해인 살림고수의 비법 한번 알아볼까요? 살림고수를 찾으러 온 대전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오늘 일일 선생님 살림고수 김주아 주부. 아니 근데 살림 노하우 알려준다더니 거울 보기 바쁜 주부. 피부가 많이 거칠어졌네. 속상함을 가득 안고 향한 곳은 부엌. 지금 뭐 하세요? 나무 막걸리로 천연팩 만드는 거예요. 살림고수의 비법은 다름 아닌 막걸리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전통주 막걸리. 쌀로 만들어 맛은 물론 영양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막걸리로 팩을 만든다고요? 나무 막걸리 침전물을 가지고요. 이 천연팩을 만드는데 막걸리 침전물과 밀가루, 보습에 좋은 꿀을 섞어주면 완성. 그런데 막걸리 팩 진짜 피부에 좋을까요? 막걸리가 발효가 될 때 효모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다량의 영양 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막걸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재생에 효과가 있어서 미백 효과가 있고 피부를 매끈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막걸리 팩 후 수분도를 측정해봤는데요. 실제로 수분도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번엔 어떤 막걸리 활용법을 알려주시나 했는데요. 막걸리를 나무에 붓는다? 어머, 이래도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천연비료인데요. 물에다가 1대3 비율로 희석해서 놓으면 나무가 더 잘 자라요. 막걸리 속엔 질소, 칼륨, 인이 풍부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 요리를 할 때도 역시나 막걸리는 빠지지 않는데요. 수육 삶을 때 넣잖아요. 그러면 잡내도 제거되고 육질도 더 부드러워져요. 잡내 없이 촉촉하게 삶은 보쌈을 알맞게 썰어 막걸리 한 잔과 곁들이면 캬, 좋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막걸리라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배부른 느낌도 안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제가 숙취가 심한 편인데 숙취가 없어서 좋아요. 막걸리를 집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물과 이 막걸리 가루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 두 재료를 알맞은 비율로 섞어준 후 이틀 동안 발효시키면 끝! 참 쉽죠? 막걸리인데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확인을 위해 직접 맛을 보는 제작진. 그 맛은? 이거 막걸리인데요? 숨길 수 없는 막걸리의 맛. 물과 막걸리 가루만 있다면 국내에 어디서든 오케이. 이 신비한 막걸리 가루의 비밀을 찾아 도착한 이곳. 오, 뭘 다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막걸리인데 그 맛이 좀 틀리네요. 남다른 맛의 비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바로 맛있는 김치 유산균 막걸리입니다. 김치 유산균으로 막걸리를 만든다?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에 있는 유해균을 차단시키고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아주 좋은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게 정말인가요? 김치 유산균은 김치를 발효할 때 발생하는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산균 같은 경우는 면역 물질을 생성을 하고 또 장의 산도를 낮춰서 유익균의 증식을 증가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에 좋은 김치 유산균에 천연장인 스테비아를 사용해 건강한 단맛을 낸다는데요. 막걸리 가루는 물론 일반 병 막걸리도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라고요. 막 든 막걸리를 시음해보는데 맛이 어떠세요? 사이다 맛의 어떤 중간 정도의 청량한 어떤 맛이 느껴져요. 왜 이런 맛이 나오나 정말 궁금했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이거를. 전통주로만 알았던 막걸리의 재발견. 이제 살림고수 되기 문제 없겠어요. 네, 막걸리로 팩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신기한데요. 저도 그러네요. 오늘 막걸리 팩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걸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보만 믿었다가는 사기당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사기 유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사기 피해 자세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누구나 관심 있는 재테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즘에는 돈을 갖고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은행 이자가 요즘 1%대인가요? 마땅한 현금은 갖고 있는데 마땅히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뭐 주식도 뜨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 하지만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라고요. 3천, 5천 이런 수익을 모아서 부동산 재테크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한 인터넷이라던가 지인의 말을 듣고 무작정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잘못된 정보는 가라.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얻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지인의 말만 듣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아는 동생이 정말 언니한테만 알려주는 고급 정보가 있다고 거기가 지금은 그린벨트인데 거기가 풀려가지고 곧 역세권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역세권으로 개발이 되면서 상업용지가 들었기 때문에 언니 이거 사놓으면 굉장히 대박이야. 지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에 거금을 투자한 거죠. 그런데 거기를 제 나름대로 잘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 투자를 했거든요. 그걸 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 저희 전 재산이에요. 제 청춘을 다 바친 건데 그 돈을 다 여기다 지금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부동산 사기 피해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 정보들을 알려주는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안은 조세 이제 그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은 사람들을 집중시킨 명강사의 정체 궁금하시지 않나요? 부동산 재테크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서준혁 지자체 투자유치 자문관. 지방자치단체들의 그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유치들을 도와주고 또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층들에게 임대주택 정보라든지 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시작한 무료 강의. 게다가 속 시원히 알려준다고요? 네, 일단 무료라 부담이 없어서 참석하게 됐고 이런 모르는 팁 같은 거를 아주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시니까 설명 쏙쏙 들어오게 아주 명견만리잖아요. 서준혁 자문관이 알려주는 첫 번째 팁, 도시 개발 계획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도시의 개발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지도 같은데 어떻게 보는 건가요? 이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도시 계획에 대한 고시 공고들이 다 확정된 정보들을 통하여 내 땅이나 내 도시에 어떤 도시 계획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 나타난 색깔들로 이 땅에 대한 용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의 경우는 일반 자연 녹지 형태이고요. 거주지들은 노란색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정보가 있는지,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색깔만으로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확정된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속을 일 절대 없겠죠? 이곳에 나와 있는 곳들은 고시 공고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한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알짜 팁 두 번째, 아파트 오피스텔의 수익 정보를 확인하라. 부동산 투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신축 분석 보고서들을 살펴봤을 때 이 아파트의 시세에서부터 주변 학교의 진학률, 이 아파트의 최근 10년 가격 추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언제 팔아야 될지, 즉 현재 거래량들에 대하여 통계들을 제공함으로써 이곳에 투자했을 때 실제 내가 매도할 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알짜 팁 세 번째,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자산을 지켜라. 부동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세해 전에 대한, 즉 내가 투자해서 몇 배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 실제 우리나라의 세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되었을 때 우리는 5억 원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2억 원 가까이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부간 이월과세제, 즉 10년마다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받지 않는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실제 2,400만 원만 내므로써 양도소득세를 기존에 2억 원 내는 분과 비교하였을 때 그 1억 8천 정도의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절세 전략을 잘 했을 때 나의 자산은 더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오늘부터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네,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도 친환경 소비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소비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준비가 한가지씩 됐죠?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제목은 이제 다양한 생활 속 친환경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살아갈 때 뭐 정부든 지자체든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회용 컵 이용입니다. 일회용 컵이 아닌. 한 번 쓰는 걸 일회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회용 컵, 머그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개인용 텀블러, 뭐 개인용 컵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현욱 앵커나 또 혜정 앵커는 보통 갔을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회용 컵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뭐 머그잔에 드릴까요?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일단은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러죠. 가져갈 경우에는 일회용. 저도요. 왜냐면 갑자기 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일회용으로. 먹게 되면 이제 머그잔을 쓰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부터죠. 8월 1일부터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내부에서는 무조건 머그컵, 머그잔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인데 자, 오늘 설명해드린 얘기는 이 개인용 컵을 활용할 때 참 많은 혜택이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우리가 참 1등 중에서도 잘하는 1등도 있잖아요. 반도체 1등. 뿐만이 아니라 좀 불명예스러운 1등도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 일회용 컵도 거의 탑 3 안에 듭니다. 우리 국민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컵 개수 260억 개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엄청나네요. 커피 전문용, 이 커피집 관련해가지고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무려 61억 개. 엄청나네요. 그래서 정부는 이건 안 된다. 국민 한 사람당 하루에 1개 반 정도를 지금 다 쓰고 있다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오는 2022년까지 적어도 이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컵, 이 61억 개를 35% 줄여보자. 한 40억 개 정도, 35%까지 한번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정책을 써서 이제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되는 건데요.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저는 뭐 일회용 컵 활용할 수 있지 않냐, 뭐 활용하는데요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일회용 컵 중에 활용률은 10%가 안 됩니다. 8%? 나머지들은 그냥 묻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생활 속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다회용 컵, 개인용 컵을 써야 되는데 물론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편리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는데 우리가 습관화가 돼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보고 더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아까 우리가 거의 탑 3 안에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패스트푸드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우린 독일은 집에서 많이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회용 컵 사용량, 이 플라스틱 사용량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를 완전히 이깁니다. 1인당 사용하는 게 98kg가 지금 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 66kg. 상대적으로 훨씬 적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편리함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저렇게 미국보다 많다면은 이건 안 되겠다. 문제죠.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패스트푸드가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건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말씀하신 다회용 컵을 우리가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은 커피 마니아분들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최근 2년 전, 3년 전부터 환경부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중소형 커피 프랜차이저점이 자율협약을 맺어서 이 텀블러라고 하죠. 개인용 컵을 가서 거기다 커피를 받았을 경우에 300원 정도를 할인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료값의 10%를 진짜 큰 겁니다. 거의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거네요. 깎아주는 것이니까 꼭 그 텀블러를 들고 가면 좀 멋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는 거예요. 주문할 때 딱 주고
저는 개인용 텀블러고 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하면은 다 느끼실 겁니다. 10%가 이제 차감돼서 계산이 될 테니까 이 정도의 혜택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굳이 그 플라스틱 일회용 컵 쓸 필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은 이 커피 한 잔에 4,500원, 5,000원 정도 하잖아요. 뭐 한 번 5,000원이라고 치면 500원. 한 번에 500원 이럴 수 있지만 3잔 먹죠. 커피 드시는 분들 하루에 1,000잔씩 먹는 거 금방이거든요. 하루에 1,500원. 2,000원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2,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협약을 맺은 업체들이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가는 곳 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웬만한 곳을 바라볼 텐데 아주 소형업체 빼고는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바로 이 다회용 컵, 개인용 텀블러를 갖고 갔을 때 10% 할인하는 업체들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걸 보시고 찾아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때 지금 이제 10% 혜택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 다회용 컵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다시 이게 워낙 큰 문제여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300원, 400원, 500원을 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그냥 버리십니다. 이거 그때도 해봤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리 올해부터 이 다회용 컵, 개인용 컵을 좀 훈련을 하시면 10% 뭐 절감되는 혜택도 받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혜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두 번째 친환경 혜택은 뭔가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에 관한 건데요. 병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뭐 맥주병 같은 것들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갖다 주시고 할 텐데 뭐 마트 같은데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요. 화장품 공병 반환입니다. 화장품 병 중에서도 바로 이 화장품 공병인데 혜정 씨는 이제 화장품 공병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 또 화장품이 많은데 화장품 공병 같은 경우는 화장대에 명과 미련이 남아서 가지런히 모아두는 편이거든요. 의외로 그런 분이 많고요. 주부님들 중에서도 뭐 맥주병 이런 소주병은 막 모아서 대형마트 갈 때 갖고 가서 받으시는데 화장품 병은 그냥 왠지 수집하고 싶더라고요. 수집하거나 그냥 또는 그냥 뭐 재활용 버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화장품 공병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혜택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품 업체 거의 대부분이요. 화장품 공병 반환에 대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화장품 공병을 이제 갖다 주면 적립 포인트를 준다든가 샘플을 준다든가 뭐 10개 모아오면 뭘 해준다라든가 아예 새로운 뭐 화장품으로 바꿔준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립급이든 새 화장품이든 혜택은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약간 브랜드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다면 병 제품을 일단 그 브랜드를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이 다 우리는 뭐 몇 개 모아오시면 뭘 드립니다가 있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반환 방법은 모아가지고 그 매장 똑같이 오프라인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갖다 주면 되고 외국계에서도 이런 거 프로그램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하나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10개 정도를 모아오면 뭘 이렇게 유만한 걸 하나 준다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주부님들이 화장품 공병만 따로 또 처리하셔도 큰 혜택도 받고 친환경으로서 환경도 살리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동안 제가 버린 공병만 해도 몇 병인데 아깝네요. 우리 아내에게도 얘기해 줘야겠네요. 살림의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볼까요? 그린 카드를 사용하라. 그린 카드. 뭐죠? 이게 뭘까 이제 생각이 들죠. 이게 뭘까? 그린 카드. 신용 카드인가라는 건데요. 이 그린 카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환경부와 정부에서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살 때 이 그린 카드를 이용해서 살 때는 적립을 한다거나 포인트를 주면서 막대한 혜택을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린 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저 그린 카드를 하나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린 카드를 들고 이제 매장에 가셔서 우리가 일명 녹색 상품 혹은 에코 상품이라는 것들을 구입해서 결제를 하실 경우에 당신은 저런 친환경 제품을 쓴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적립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에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국에 4만여 개의 유통점에 가보시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친환경 마크가 새겨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아까 말한 발급받은 그린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무려 최대 24%까지가 적립이 되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를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저게 이제 관에서, 이 정부에서 나라에서 준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비, 교통카드 대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KTX 티켓 끊을 때도 그 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화면의 왼쪽에 친환경 소비 부분 있죠? 거기에 대중교통 이용 시 20% 적립하고 뭐 1%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환경 제품들 많이 쓰시는 주부님들은 은행에 가서 그린카드 딱 만드시고 매장 가셔가지고 에코 상품 구입 긁어서 최대 24% 적립 나중에 활용. 그럼요. 굉장히 이거 알뜰하고 또 친환경 환경도 살리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주부들은 왜 그 쿠폰 하나도 알뜰하게 챙겨서 쓰잖아요. 이런 거 하나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이네요. 다회용 컵, 화장품 공병, 그린카드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네, 마지막도 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건데요. 탄소 포인트와 에코 마일리지 적립. 일단 딱 이걸 들으면 나는 아니네,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 좀 거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공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 이 탄소 포인트 제도, 에코 마일리지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겁니다. 탄소 포인트는 정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에코 마일리지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우리가 전기 쓰고 있죠. 가스, 수도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온실가스를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것보다 대폭 절약을 한다면, 덜 쓰게 된다면 그만큼을 일정 부분 당신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 뭐 비슷하다고 했는데 하나씩 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탄소 포인트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탄소 포인트제부터 시작을 하면요, 환경부,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에서 함께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가스, 수도 우리 가정이 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2년간의 사용률보다, 평균 사용량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비율에 맞춰서 일정 부분을 이제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립해서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무나, 그러니까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아파트에서 단체로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해가지고 줄였을 때 그 액수가 잠깐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꽤 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에 따라서 최대 그 탄소 포인트 제도를 할 때는 연간 거의 한 10만 원, 7만 원 가까이를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충분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 전기요금 요즘에 많이 절약하시잖아요. 가스요금, 또 뭐 수도요금을 절약하실 텐데 절약한 만큼 저걸 되돌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고요.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체에서 단체 차원에서도 신청을 하시면은 이 탄소 포인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탄소 포인트도 마치 자동차 탄소 포인트도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이 급제동이라든가 급가속을 절하하고 뭐 거리, 주행 거리 같은 것들이 기존보다 크게 줄었을 때 마찬가지로 저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최대 연간 10만 원을 되돌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 10만 원 가지고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종량제 봉투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이 탄소 포인트 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에코 마일리지.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같은 제도라고 했는데 에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따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 예상엔 아마 한 2020년 이후에는 이 두 제도가 합쳐질 텐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뭐 서울 시민들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 있잖아요. 과거 2년치보다 최근에 한 6개월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경우에 저 에코 마일리지라는 마일리지 혜택을 쌓아주게 되는 거거든요. 뭐 매 2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연간 많이 줄였다면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고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저기 나와 있죠. 티머니에 충전하셔도 되고요. 아파트 관리비에 적립된 거 써도 되고, 뭐 온누리 상품권 사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전기요금 아꼈을 거, 이왕 수도요금 아꼈을 거 같이 신청을 하셔서 그걸 혜택을 돌려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환경도 좀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니까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가게에도 부담을 좀 줄이고 자, 이런 친환경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든 Q&A 정철진 칼럼니스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경북 봉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살에 가르는 은빛 언어를 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기회.
차가운 물속에서 잡은 은어를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축제가 경북 봉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20회를 맞은 봉화 은어 축제는 오는 4일까지 봉화읍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이몽룡의 실제 모델을 주인공으로 한 창작 뮤지컬과 노래자랑, 각종 체험 활동 등이 펼쳐집니다. 네, 이번에는 시원한 바다가 있는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을 시원하게 날려줄 부산 바다축제가 오는 5일까지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 등 부산 지역 5개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여름은 부산에서 축제의 바닷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춰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시민들이 물총 싸움을 할 수 있는 빛의 난장 무대가 마련되고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국내외 댄스 동호회가 대거 참가하는 댄스 파티가 열립니다. 네, 시원한 바다 다녀오셨는데요. 이번에는 상쾌한 숲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이 여름철 숲을 찾는 국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 등에서 숲속 문화 공연을 펼칩니다. 잔잔한 어쿠스틱과 신나는 퓨전 국악,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산림청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네트워크였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8월 2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